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상당 부분, 대부분 좀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날이죠.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달력에 적혀 있긴 한데 눈여겨보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참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 중에 장애인 문제 혹은 본인이 직접 장애인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좀 연결하고 모시고 이래가지고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영 정의당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도 당선인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혜영 당선인께서는 사실은 영화 감독으로 많이 알려지시기도 했고, 네. 장애 운동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장애인 운동가?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지만 저는 좀 쑥스럽긴 하네요. 워낙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이제 동생분이 발달 장애 당사자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동생과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저희 동생이 발달장애가 이제 지적장애랑 자폐성장애를 둘 다 묶어서 이제 발달장애라고 법적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집이 별로 넉넉하지 않아서 일찌감치 장애인 거주 시설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또 장애인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을 만나뵐 계기가 있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는 장애가 있든 없든 같이 사는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분리하고 배제하고 차별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성하면서 동생을 다시 이제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지금 같이 살면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 동생 불쌍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시설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게 계기가 됐죠. 지금은 그러면 동생분하고 같이 살고 계신 거고? 3년 차입니다. 3년 차. 네. 그리고 이 장혜영 당선인도 그렇고요. 지금 미래한국당의 김예지 당선인도 계십니다. 네, 시각장애 당사자시라고. 어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국회 이제 본회의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안내견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또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좀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김예지 당선인도 저희들이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선거 이후에 처음 뵙는 건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정의당 분위기는 그렇게 뭐랄까요? 축제 분위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역시 선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기쁨보다는 어떻게 성찰하고 또 이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이제 그 점에서 더더욱이나 이제 청년 당선인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사실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은 좁은 의미의 직업 정치는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인께서도. 네네. 그 전에 이제 다른 활동을 하시다가 이 정치라는 거, 선거라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정치는 어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지는 않았는데 정치라는 게 진짜 실전이구나. 정치는 실전이야? 이 얘기요? 네. 어떤 진짜.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그냥 곧바로 무한 책임. 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에겐 이런 사정이 있었고 저런 사정이 있었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정치의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도 마음도 계속 앞으로 가는 거라서 그냥 그거를 먼저 쫓아 나가서 맞이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없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계신 분들, 정치권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막말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런 정치인 되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정치하시면서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셨으니까 4년 동안 이거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해결하고 간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정치인들 같으면은. 나중에 생각이 조금씩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하나 나 이제 끝장을 보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아니고 2개인데요. 2개? 욕심이 많으시구나.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장애인의 날이라고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훨씬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저는 줄곧 이제 탈시설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따 또 말씀 나눌 기회 있겠지만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그런 초석이 되는 법안들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이제 저희 경선 때부터 줄곧 말씀드려왔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처벌 기준과 또 그런 이제 방지법들 제대로 입법해 가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장애 문제 그리고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부분들은 꼭 문제점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이제 다들 유권자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동생분과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영화겠죠. 그리고 노래라든가 뭐 전시회 이런 걸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해서 좀 탈시설을 얘기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늘 똑같은데요. 같이 살면 사라진다. 그 증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요? 시설은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일상 공간에 잘 없잖아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장애인들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비장애인 관점에서도 늘 이 세상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뭐 하다못해 범죄자도 있고 늘 모두가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닌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울리면서 같이 사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서.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제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가 배제하기 쉽게 그런 제도도 그렇고 문화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다 이미 배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배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함께 포용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런 배제의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로 살면 편한데 서로 편한 것 같은데 그쵸.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시각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게 이미 하나의 학습된 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제 동생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똑같고 태어난 집도 똑같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자랐는데 장애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저랑 제 동생의 인생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뒤늦게나마 이게 굉장한 차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삶을 다른 권리를 가지면서 산다는 게. 좀 저도 반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게 더 편한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만 나쁜 놈은 아닐 겁니다. 이제 뭐 새롭게 우리가 그걸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호 법안이 지금 그 당선인께서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제도 보상 요거를 내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같이 살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제일 초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그 가족의 몫이라고 다들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쯤 되면은 늘 발달장애 당사자 부모님들 나오셔서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면 다들 막 안타까워하고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발달장애인이든 아니면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인력을 국가가 채용해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활동지원사라고
부르고 24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24시간까지도 지원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둔다는 거죠. 지금도 지원이 있긴 하죠. 그렇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좀처럼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지원 폭이라든가 네. 아까 24시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죠. 규정을 하자. 예, 보장하자. 그렇군요. 네. 자,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네. 김예지 당선인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전화 통화 해볼게요. 자, 김예지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장혜영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인사해 보신 적 있죠?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요? 두 분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고요. 네, 원내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실 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당은 다르지만. 네. 그죠? 김혜지 당선인님. 네. 어제 뉴스가 많이 났어요. 안내견 조이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0번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국회에 들어가니 못하니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정리가 됐나요? 사실 정리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일이고요. 네. 사실 저는 이미 공천 확정 후에 선대위 대변인으로 국회에 이미 아무 문제 없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40조랑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3항에서 네. 법적으로 출입을 보장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요게 아마 상징적인 어떤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무처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나요?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논란이 기사화된 날 제가 사무처에 담당하시는 분으로 전해 듣기로는 네. 조의의 출입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인데 네. 이제 그쪽에서 고민하시는 것은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외국의 사례들도 찾아보시면서 네. 좀 더 구체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고민 중이시고 가장 중요한 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온 기사들은 약간 좀 뭐랄까요? 왜곡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네. 예. 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많이 보실 거예요. 왜곡되고 이런 것들은. 네, 그렇네요. 자,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지금 장혜영 당선인에게도 여쭤봤는데 어떤 일은 꼭 하고 싶다. 계획이나 포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사실 이 논란을 통해서 아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당선인 분들께서는 이전 계획도 세우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한 2, 3일 정도 이 논란 때문에 사실 제 모든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곤란을 겪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이렇게 다른 당선인 분들 겪지 않는 일을 저는 겪어야 된다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공감을 하고 그게 제가 매개가 되어야 하겠죠. 네. 이러면서 같이 공감하고 알려드리면서 변해갈 것이라고 믿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제가 인재로 영입된 어떤 계기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소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은 이렇게 말씀 듣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이셨고요. 장혜영 당선인과 다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안내견 들어가니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왜 그런지 물까봐 그러는 건가? 이게 뭐예요? 이 논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설마 국회가 아직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 들으면서 역시 와전된 부분이 좀 있구나 싶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국회야 그렇지만은 사실 시각장애 안내견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반려동물 저희는 출입 안 돼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그런 이제 가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안내견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어떤 선택이 아니거든요. 함께 네. 그냥 신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아직 그런 관점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됨으로써 이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죠. 김혜지 당선인께서 이제 이번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또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당사자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이죠. 이제 뭐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시설 문제. 아까 이제 동생분이 시설을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네네. 시설에. 근데 이제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 그래도 시설은 일정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거를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1주, 2주 안 나가는 것도 얼마나 갑갑한 건지 인간에게 있어서 그 경험들 많이 주관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의문점은 내 삶을 바라보는 눈으로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2주도 답답한데 어떤 장애인들은 평생을 시설에서 남이 하라는 대로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데 그것도 넌 장애인이니까 너의 삶이야 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평등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긴 한데 네. 당장 있는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 침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점을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경주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네.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게 24시간 활동지원 제도. 사람들 나오면 옆에 누가 있을 거냐에 네. 대해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사람 붙일 수 있다. 그다음에 거주 어떻게 할 거냐. 3만 명인데 그럼 집 3만 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목표들도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또 그 정도는 되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국격을 맨날 뭐 잘하고 이런 데서 찾는 것도 진짜 좋은데 우리 사회 스탠다드를 올리는 것에서 진짜 우리 국격을 찾을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나 네. 다 맞는 얘기인데 아마 네. 이제 이런 법 제도의 통과 같은 것들은 여론이 문제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문제가 다른 문제들보다 얼만큼 시급성을 가지느냐, 더 중요하냐, 이 상대적인 문제일 텐데 네.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설득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만약에 지금 가장 중요한 권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이나 형제자매나 당사자가 만약에 그런 국회나 그런 데 있었다면은 이런 질문 자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건 설득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설득의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법이 통과가 되려면은 네. 같은 당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여당도 설득해야 되고 또 다른 야당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법이 중요하니까 네. 이 법부터 처리를 하자. 그렇죠. 이 법에다 예산을 좀 더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설득이 될까? 아까 네. 말씀하신 시각이 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비장애인으로서의 어떤 시각, 배제와 차별의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걱정이 좀 돼요. 저도. 맞아요. 결국은 이제 국민적인 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 또한 많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그런 어떤 작은 국회 안에서의 정치들이 아니라 결국 네. 국민들께서 이거는 할 때가 됐지라고 생각하실 때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 갖추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장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언어로 그게 결국은 가장 큰 동력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혜영 그 당선인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설득력 있게 네. 의정 활동을 하실지 네. 다들 기대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볼게요. 이게 네. 과연 해내실지.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힘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게 사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냥 저 혼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 날을 맞아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시각의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을까, 청취자분들이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의당의 장혜영 당선인이었습니다.